안녕하십니까. GGR 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GGR 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델은요,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GR 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지금 온도가 28도입니다.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을 가는 것 같아요. 꽃이 며칠 사이에 그냥 뭐 벚꽃이 확 폈다 확 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야외 활동의 계절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계획하시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그렇고 전전에도 그렇고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거는 아니지만 받는 마음, 주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재밌어 하시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작년 21년도 카라1 390QD와 22년도 카라1 390QD의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건지를 맞히시는 분들한테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 선착순이에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델은요,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입니다.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는 카라2 390QD랑 사실은 클럽 모델이에요. 거의 쌍둥이에 가까운 모델인데 디자인 패턴이나 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외부적인 재원이나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카라2로 계속 들어오던 것이 카라1으로 들어오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카라2가 생산을 중지한 거는 아닙니다. 카라2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카라1도 기존과 같이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카라2가 가스 레인지가 삭제됐어요. 인덕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노지에서 운영하시기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카라2 390QD를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1 390QD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카라1과 카라2는 사실 뭐 여러 면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카라1 390QD가 무엇 때문에 카라1만 들어오는지는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그러한 이유, 가스 레인지가 있고 가스 레인지가 없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에서 커플러 끝까지 길이는 593cm, 그리고 폭은 2.2, 그리고 높이는 2.6입니다. 보통의 카라반이 다 2.3폭이지만 얘는 2.2폭이에요. 지금 카라1 390QD의 측면을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2021년도랑 2022년도가 거의 차이가 없고 데칼은 카라1의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준 데칼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카라1 390QD는 이제 이쪽 면으로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 카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카라2 390QD하고 좀 차이는 화장실 카세트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이쪽에 이제 뭐 가구가 좀 뭐 이쁘게 세팅이 돼 있다든가 뭐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메틱 카세트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공간이 꽤 넓어서 소위 말하는 똥약 같은 거 같이 넣어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괜찮은데, 당연히 이렇게 뿌연 창이 있는 곳은 화장실이라고 항상 제가 설명드리죠. 화장실 창이 있고 없고가 좀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화장실 창을 없어도 저희가 옵션으로 넣는 편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옵션 자체도 안 들어가는 모델도 일부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대부분 화장실 창을 옵션으로 넣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도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 21년식과 카라2 390QD 20년식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뭐냐면, 전에는 이중분할 도어였는데 원도어로 바뀌었어요. 추세가 원도어로 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원도어를 선호하는 듯한 것 같습니다. 21년도 거에 비해서 뭐 거의 동일하지만 20년도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고급스럽게 바뀐 건 사실입니다. 이쪽에 방충망이 있습니다.
방충망 보시면은 실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밀면은 쉽게 터지고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교체를 하셔야 되는 타입들인데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카라2 390QD하고는 이제는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니까, 왜냐면 카라2 390QD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카라1 21년식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21년식하고는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쪽에 보시면 벤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냉장고 벤트예요. 그래서 냉장고 열기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곳이고, 이렇게 주방창. 바인스버그사가 예전에는 다 도메틱 창문을 쓰다가 이제는 이제 폴리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의 창문을 씁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당하시거든요. 가다가 여기 딱 부딪혀. 그래가지고 다치시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캠핑 같은 거 하실 때 항상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전면 쪽에 보시면 서비스 도어가 있고, 이 서비스 도어는 침실 밑쪽입니다. 이렇게 오픈해 보면 굉장히 넓죠. 이쪽에 이제 고정 베드가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전부 다 서비스 도어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이 390QD 모델들이 계속 진화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컨버터 패널, 쉽게 설명드리면 휴즈박스 아니면 전압 변환기, 이런 것들이 이쪽 바로 옆에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짐 넣고 뺐다 할 때 좀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다소 발생을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점 진화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전에는 더 나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항상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1년도 거보다 여기가 더 넓어진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너무 확 달려지지는 않았어요. 예, 거의 비슷하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전면을 살펴보시죠.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의 전면에 위치했습니다.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가 제가 이제 문제를 냈죠. 21년식과 22년식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전면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바인스버그 카라1 390QD는 21년도와 22년도는 외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트렁크 공간 또한 자, 이렇게 동일합니다. 바인스버그 390QD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전면적인 개폐가 굉장히 넓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 넣고 뺏고 하시는 게 너무 편하시고, 조금 아쉬운 게 요 암 부분이거든요. 요 암 부분이 사실 좀 약해. 무슨 일이 있냐면, 얘를 억지로 무심결에 내리시잖아요. 여기가 터집니다. 여기가 잘 터져요. 그래서 조심히 쓰셔야 돼요. 근데 억지로 안 내리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억지로 내려버려 타시면 여기가 터지고, 그리고 요거를 쇼버브로 바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쇼버브로 바꾸시면 100% 터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요 A프레임 자체가 커플러하고 요 시스템 자체가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알코에서 크노트로 변경을 했어요. 알코에서 크노트로 변경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바인스버그가 그럴 타이밍이 됐어. 왜냐면 예전 모델은 BPW였어요. 그 다음에 알코를 하다가 이제 크노트로 또 바꿨어. 그런 식으로 셋시가 변경이 된 거예요. 크노트는 BPW하고 패턴이 같아요. 잠그는 방법하고 여는 방법이 같아서 알코는 그냥 누르면 됐었는데, 얘는 당겨가지고 풀러야 돼요. 이쪽으로 잡아 뽑아서. 어떻게 보면 더 안전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거든요. 이게 걸렸다 안 걸렸다가 명확하니까.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BPW사와 크노트사가 동일하다. BPW사도 마찬가지고 알코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이드가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스프링 간격 유지 타입으로 돼 있었는데, 얘는 여기 쇼법이 달려 있어요. 사이드에. 이게 더 부드럽고 더 확실한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괜찮은데, 이 시스템은. 다른 것들은 실질적으로 같아요. 뭐 기본적인 A프롬의 구조 같은 거, 방향성 이런 거는 같고, 회사가 알코에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21년식과 22년식의 차이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알코는 좌우, 앞뒤 좌우잖아요. 네. 얘는 어떻게? 얘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앞뒤 좌우가 동일하게 불려요. 근데 알코는 이중 커플러 방식이라 안쪽 거 따로 바깥쪽 거 따로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꺼번에 다 동시에 물려요.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390QD의 장점 중에 하나죠. 전면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형 카라반은 개방성, 시야성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창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 또한
그렇게 넣어 있고, 제가 계속 국민 카라반 390QD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카라원 390QD는 금액 대비 기본적인 것들이 얘보다 상위 그레이드의 카라반들의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가성비가 좀 좋죠. 그러니까 많이들 선택하시고, 많이 선택하니까 국민 카라반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출입문 반대쪽 측면을 살펴보시죠. 바이스버그 카라원 390QD 출입문 반대쪽 측면에 왔습니다. 카라원 390QD가 21년도와 22년도 외관적인 디자인 차이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시가 알코에서 크노트로 변경된 거 가장 큰 변경 사항이고,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자재를 쓰는 것들도 동일하고, 여기 보시면 청수 주입구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요거가 큰하우스하고 바인스버그가 좀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220 콘센트를 꽂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요거랑 동일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를 다 바꿨어. 심지어 큰하우스는 이것까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요걸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하우스하고 바인스버그들은 시야성 같은 거나 디자인적인 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코리아 에디션 뭐냐고. 코리아 에디션은 정품? 예, 한국 정식 수입. 이게 없으면 정식 제품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얼마 전 리뷰에 제가 정식과 병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식과 병행 그거 너무 이제 지겹다, 차이가 무엇이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식과 병행의 두 가지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이 차가 이 제조사에서 어디로 나갔는지가 확인이 되는 차고, 어디로 나갔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차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제조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겠죠. 그러면은 판매사에서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 차가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이 되면 제조사가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병행이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치 제가 병행을 몰아세워서 불법인 것처럼 말한 적도 없고, 병행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법이에요. 단 전에 리뷰에 말씀드린 거는 무엇이냐면, 병행 판매사가 본인들이 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거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정식 판매사의 제품처럼 얘기하고 정식 판매사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기만하는 행태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피해를 보시지 말아라, 그 뜻으로 한 거고, 병행으로 판매하는 판매사에서 서비스 잘 받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정식으로 판매하시는 판매사에서 더 서비스 잘 받으실 수 있으면 되고, 그거는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이 택할 문제죠. 제가 뭐 마치 정식에서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를 하신 거고, 저 또한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어디서 어떻게 판매됐고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가는 확실하게 제조사가 모니터링이 된다. 정식은. 그게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같은 돈 주고 구입하시면. 그거는 뭐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올록볼록한 엠보잖아요. 엠보하고 평판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알루미늄 엠보 패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이 재질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녹이 안 나겠죠. 두 번째, GRP의 평패널. 그건 뭐냐면 겉에 유리 섬유로 돼 있고 안에 보온재가 들어있는 평패널. 그리고 알루미늄 평패널. 알루미늄으로 돼 있지만 유리 섬유가 아닌 알루미늄의 평패널. 당연히 단열재는 들어있죠. 그리고 GRP의 나무 패널. 근데 GRP의 나무 패널은 거의 잘 안 써요, 이제. 일반적으로 유럽 카라반들은 패널의 종류가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제조사는 일단 재질이 바깥에 알루미늄 재질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라기보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패널의 두께죠. 상부 패널 두께, 하부 패널 두께, 뭐 측면 패널 두께. 이 카라원 390QD는 정확히 따지면 400 떨어지는 이 400급 초반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량에 쓰는 패널의 두께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보시죠. 바인스버그 카라원 390QD의 후면에 왔습니다. 카라원 390QD의 휴면은 20년도에서 21년도 들어서면서 변경이 된 후로는 그대로 그 기조를 이어오는데, 조금 틀려지는 게 여기 부분이 이제 한 통으로 만들어 온 거, 요거 조금 틀려지고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근데 더 틀려진 거는 후미 범퍼가 약간 더 두꺼워졌어요. 전에 거보다는 조금 더 튼튼해.
한국 규격에 잘 맞게 반사판, 후미 제동 등 이런 것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테이블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테이블 이제 후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카라반이 작을수록 이런 개방감을 중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실내를 살펴보시죠. 자, 바이스버그 카라반 30 QD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일단 문을 좀 닫고, 네, 390 QD 정확히 400이라고 봤을 때 400 같지 않죠. 생각보다 공간감이 꽤 큽니다. 제가 한번 테이블에 앉아 볼게요. 카라원 390 QD가 400급 초반대의 카라반들보다 인기가 있고 왜 국민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급 카라반들에 들어가는 라인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본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독서등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잘 넣어놨어요. 그러니 선택하시는데 더욱더 끌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카라원 390 QD가 꾸준히 이어오는 베스트셀러 모델인데요. 성인 기준으로 3인 취침이 가능하시고, 뭐 아이까지 이렇게 같이 잔다면 4인까지는 아이 하나까지 해서 이렇게 주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 기준으로 이제 3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테이블도 침대로 변환이 됩니다. 뒤쪽으로도 창이 나 있죠. 이쪽 편으로도 창이 나 있습니다. 개방감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 평온하죠.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데에다가 220 컨셉트 같은 거 이렇게 탁탁탁탁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은 수납장, 기본적인 수납장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화장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카세트가 안쪽 깊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가구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가구를 끌고 나왔어요. 제가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쪽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상태로는 사실 무릎이 닿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변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충분히 무릎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면대 볼도 원볼로 다 바꿔져서 이런 거 잘 되어 있고, 조명도 이제 할로겐 조명처럼 이렇게 잘 해놨네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바닥만 방수입니다. 이쪽에 네, 이렇게 장도 잘 째어져 있고, 이쪽에 이제 뭐 휴지 같은 거 놓을 수 있고, 밑에 수납 공간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샤워 수전이 병행되는 이런 타입들은 쓰신 다음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이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드실 때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카라원 30 QD뿐만 아니라 이렇게 샤워 수전을 쓰는 타입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 커튼도 반드시 이렇게 닫히고 샤워를 하셔야겠죠. 여기 거울이 달려서 확실히 더 넓은 느낌이 더 주네요. 예전에는 거울이 없었는데. 카라원 390 QD의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메틱 가스 레인지를 꾸준히 적용을 합니다. 별도로 불을 튀겨줘야 되는 타입이고요. 싱크볼도 적용시켜 놨고, 자, 여기 보면은 주방창이 적용되어 있고, 암막 커튼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방충망들도 잘 세팅이 되어 있죠. 카라반의 모든 창들은 방충망과 암막 커튼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밑에도 할로겐으로 집어넣네. 할로겐 타입으로. 이거 정말 좋아진다, 진짜. 예. 이쪽에 간접 라인은 집어넣고 좀 어두운 맛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집중 조명을 또 때려놨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쪽 220 출력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인데 자동 점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점점 수동 점화 방식을 채택하지 않네요. 다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네요. 자동 점화 방식의 장점은 불이 탁탁탁 매번 튀기지 않아도 버튼만으로 터치식으로 점화를 시키는 파입이라, 그리고 투르마 3004 히터 적용해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 점화 방식이네요. 그리고 장인데 이쪽에 보시면 바닥 난방 스위치가 있어요. 물리 버튼으로 잡아놨고, 이 바닥 난방은 220이 꽂혀야 작동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온수기, 5리터 기본 전기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전기가 있어야 작동을 하죠. 제가 침대 밑에 있는 이제 컨버터 얘기를 했어요. 그 컨버터가 위치를 변경했다라는 게 이 장 아래 이렇게 들어보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잘한 거죠.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거 바뀌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여기 안에 뭐 심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되는구나. 커튼을 이런 식으로 칠 수 있습니다.
야, 좀 좋아졌네. 야, 점점점 좋아집니다. 점점점. 자바라 커튼이 좋은지 그냥 커튼이 좋은지 사용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얘는 패브릭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알차요. 전면 쪽으로 개방감이 확 있으니까 침실 쪽이 답답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390QD의 장점입니다. 예전 모델들은 침실이 그냥 일자로 떨어졌었어요. 사람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깨가 넓고 다리가 이렇게 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머리를 두는 쪽은 더 넓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넓게 세팅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일자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서 고객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침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깨가 넓어야 되니까 이쪽은 좀 넓게 세팅돼 있고 다리는 약간 살짝 좁게. 아, 근데 진짜 야, 이 매트리스 은근히 편하네. 이쪽에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게끔 싹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방충망, 이렇게 안마 커튼, 이렇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리뷰하는 거 괜찮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네. 예전에는 전기 온수기 버튼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좀 조잡함만 있었는데 완전 말끔하게 다 정리해뒀어요. 여기 앰비언트 라인 조명 같은 거는 삭제가 됐네요. 근데 의미가 없어. 요거 뭐 여기 이만큼 켜진다고 이게 뭐 틀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블로 잡혀 있어서 얘랑 뭐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다가 잘 정리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21년도보다는 22년도가 대체적으로 군더더기를 뺐네요. 필요 없는 거, 하는 척 하는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딱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뭐 여기 바닥에 이상한 조명 조금 집어넣고 그거는 좀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22년도 바인스버그 카라원 30QD를 살펴봤습니다. 단연간 베스트셀러 모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가성비를 우선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지는 데에는 무조건 안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고 금액을 맞추는 듯한 일부 모델들은 아예 없어요. 그냥 가격이 저렴해. 근데 얘는 더 잘 해놓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격을 잘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모델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21년도하고 22년도 카라반 가격 차이를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카라반 가격들이 지금처럼 인상폭이 이거보다 조금 낮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올랐어요.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거기다가 수급도 안 되고 안 오른 건 저희들 월급밖에 없죠.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덩달아 오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가격이 픽스가 아닙니다. 더 오를 가망성도 있어요. 어느 카라반 제조사만 조금 오르고 어느 카라반은 안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확 올랐어요. 이 가격이 제가 볼 땐 픽스가 아닙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때는 더 오를 거가 제가 볼 때는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입하시는 거 염두하신다면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가격적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GRB 센터콜의 한대 뵙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 잊지 마세요.